자, 그러면이죠. 그러면 인재상을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재상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소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동원그룹에서 지금 인재상 관련된 안내가 다소 조금 혼란스럽게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동원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경영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좀 구분되거나 일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좀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right people, 즉 인재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인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앞에 게 인재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했죠. 최소한 10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 필요합니다. 선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뒷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인재상 설명, 그 10가지의 인재상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인재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방법론인지에 대한 언급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관점에서 보면 진짜 인재상에 대한 인재가 필요하고 10가지가 넘으니까 선별을 해야 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방법론, 액션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인재상에서 몇 가지, 최소한 미니멈 몇 가지, 11가지가 나온다. 그건 뭐 때문이겠어요? 이 동원그룹이 요구한 인재상의 카테고리가 10가지가 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1가지 관점을 지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와, 많다. 그죠? 우리 앞에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가 있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4가지가 강조되고 있다. 어떤 거? 팩트 기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원칙에 충실,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내기 위한 의지, 그 다음에 공사, 구분. 자, 우리 어떤 인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선 해석과 액션이 필요합니다. 제가 동원그룹의 인재상 또 언어 등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팩트 기반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큰 맥락 중 하나는 팩트에 대한 교차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 팩트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직접 언급을 하시기보다 원칙에 대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가 사실은 저는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해석된다고 봅니다. 지속적 관심에 대한 거. 자,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의지는 우리의 액션으로 풀어본다고 하면 저는 가치관으로 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업무가 완결되는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운, 업무 완결의 가치 중요성을 배운 것으로 가치관도 주 역량 중 하나다. 그죠? 요걸 하나 도출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공사 구분을 잘하는 인재입니다 라고 하기보다 공사 구분을 잘하는 사람은 업무상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액션으로 하나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취사 선택에 대한 게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계열사나 직무가 다양한 만큼 나는 약간 요게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나만의 언어로 조금 더 디벨롭을 해봐야지. 아니면 나는 요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약간 업무 완결에 대한 거를 가치관으로 조금 내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4가지를 도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일을 즐기는 인재. 여기서는 크게 보면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학습, 그 다음에 감정의 안정적 유지라는 굉장히 좀 기업에서 보통 잘 안 쓰는 그런 언어를 씁니다. 그럼 왜 썼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어필할 수 있을까? 능동적 학습을 통해서는 사실 우리가 능동적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말고 역량상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든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연구를 해서든 객관화가 필요하겠다. 또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결과 확신이 있을 겁니다. 예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감정의 안정적 유지는 좀 긴 호흡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나름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언어들을 자기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여기 해석된 언어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까지 6가지를 도출했습니다.
몇 개가 더 남아있나 봅니다. 뒤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재. 여기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동원의 인재상 그 자체에서. 첫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는데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융합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도출에 흥미랑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양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역량으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약간 이런 맥락이다. 그리고 동원이 강조한 것까지 또 경영설까지 고려를 해보면 결국은 나름 반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흥미, 관심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융합적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융합하겠습니다. A랑 B랑 계속 섞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융합적 사고의 핵심은 트렌드의 전방위적 이해 및 과업 적용. 이게 뭘까요? 트렌드를 꼭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산이다 혹은 F&B다 홈푸드다라고 하면 그러한 산업 혹은 사업에 유효한 것에 대해서만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최근에 B2B 혹은 이산업, IT에서의 트렌드도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과업에 맞게 적용을 해볼까가 융합적 사고이다. 그렇게 해석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에 집중한다는 건 뭘까요? 문제의 근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문제의 시발점에 대해서 나름의 확정을 하고 그것을 중시하는 것, 그 과정을 중시하는 것을 문제의 본질에 집중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저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즉 문제의 본질이란 시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우리는 몇 가지 또 키워드를 뽑아낸 것이죠. 반복되는 것, 트렌드 전방위, 이해 및 과업 적용, 문제의 근원 시발점에 대한 것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목표를 위해 몰입하고 협력하는 인재. 참 좋은 단어다, 그죠? 그래서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긍정적 사고, 목표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두 번째는 상대방과의 상호 공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써인 단어, 소위 이제 동원에서 강조한 단어들은 다 오픈된 단어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취사 선택한다고 해도 사실 효율적인 것들이 나오기 좀 어렵겠죠. 따라서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 거고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긍정적 사고인 사람이 어떨까? 예를 들어 우리 진짜 이건 예시다. 그죠? 저는 긍정적 사고는 가치관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치관과 연결돼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그게 작은 결과든 혹은 작은 시련이든 실패든 굉장히 그 과정과 결과에 감사한 사람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대방과의 상호 공감인 사람, 저는 공감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것도 예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상호 공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